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는 당의 예. 원로격이고 대선 후보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당의 단합, 그리고 총력 투쟁,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국정안정론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지.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직접 디스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올려버리느냐. 잠깐만, 그걸 한번 보고 가죠. 홍준표 시장이 이틀 전에 올린 페이스북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흔들리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서 벌써 핑계나 댈 생각 말고 이거 한동훈을 지적하는 것 아닌가. 대선 놀이 하지 마시고 총선에 집중하십시오. 이것도 한동훈 같고, 셀카 찍는 시간에 이것도 한동훈 같아요. 왜 저렇게 예. 하겠습니까? 이제 셀카 쇼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 이건 전부 다 한동훈 디스네. 그러니까 한동훈 디스를 이제 예. 하는 이유는 결국 총선은 끝났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도. 그렇죠. 지금 모든 사람이 총선은 끝났다. 아. 그래서 당에서 뭔가 힘을 모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대로 총선 이후에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주도권을 갈 것이냐, 그때 어떤 위치에서 내가 힘을 가질 것이냐, 이 계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굳이 저 방식대로 말씀드리면 총선이 끝난 것은 국민이 끝낸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먼저 총선을 끝냈다. 남은 것은 표 계산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안에서 내부에서 진짜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총선 이후에 어떤 셈법, 그리고 물론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 기류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된다면 그 다음에 권력은 보수의 1인자는 나 아니야? 뭐 이런 기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홍준표 시장 발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범진보 진영 민주 쪽에는 박지원이 있으면은 저기에는 홍준표가 있잖아요, 보수에는. 그렇죠. 약간 비슷한 약간의 노회한 중량감과 노회한 정치인인데 저분의 특징이 있어요. 저분이 맞는 말을 할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본인의 정적들을 견제할 때 굉장히 맞는 말을 하세요. 그럼 저거는 맞는 말이구나. 맞는 말이지.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면 예전에 이를테면 이준석 까고, 뭐 안철수 까고, 나경원 까고, 하태경 까고, 이렇게 본인이 계속 본인의 잠재적 경쟁자들, 당권이나 대권 경쟁자들을 비판을 할 때는 굉장히 맞는 말을 해요. 본인은 얘기는 내로남불인데 보통 맞는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들어설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앞으로 선거 얘기 안 하겠다, 정치 입 닫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지지율이 지금 안 나오고 여권이 지금 이렇게 좀 자중질환 분위기가 나니까 이제 이유를 보는 거죠, 지금. 홍준표 시장은 지금 이유를 보고. 이유를 본다. 예, 지금 이제 보수가 재편되거나 분열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시 비대위가 서거나 뭐 이런 거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여권은 당장 지금 분화됐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사실. 지금은 보기는 힘든데, 어쨌든 지금은 패배가 명약관화에 제가 뭐 계속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아무리 표 계산을 해봐도. 그렇죠.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더 이기느냐, 그게 뭐 180석이냐, 뭐 좀 200석은 좀 어렵긴 하지만 또 200석까지 이제 투표율이 높아서 갈 수 있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책임 소재가 불거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120석이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거를 승리로 볼까요, 패배로 볼까요? 지금 100 몇 석보다 좀 많은 거죠. 원래 지난번 2020년에 103석이었거든요. 103. 그러면 이제 정신 승리를 할 거예요. 야, 우리는 사실상 승리한 거다. 지난번 21대 총선보다는 많다. 하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책임론이 불거지고 한동훈의 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100 언더로 간다라고 하면은 한동훈도 저기 옛날에 이제 황교안처럼 사실은 책임론을 벗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여권의 어떤 권력 투쟁의 분위기가 의석수에 달려 있고 거기에 지금 민감하게 그 내부 사람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다. 지금 그 이유를 보는 분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110에서 120을 한다면 한동훈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 승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근거는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승인데요. 대승. 110석, 120석이면 민주당, 저 국민의힘이 대승인데요. 법 여건이 한 저는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 오지 않는다고 보고요. 100석 어렵다고 저는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100석은 어렵다. 100석이 어렵다고 저는 일관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현재 지역구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나 또 민심의 흐름,
저는 샤이 보수가 많으냐, 샤이 진보가 많으냐.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일주일 전에 저는 샤이 진보가 더 많다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내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심판하겠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들이 꾹꾹 누르고 담아가지고요. 네. 직접 투표장에 가서 어떤 이제 그 결정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데 저는 샤이 보수보다는 샤이 진보가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110석, 120석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어쨌든 가야 돼요. 뭐 탄핵이고 뭐고 제도가 있다 없다 이런 거 따질 게 없어요. 지금하고 똑같은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겠지. 가기 때문에 네. 과연 민심이 그렇게 해서라도 보수 결집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정한 지지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100석 이하로 아예 끌어내려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정치가 국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정치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통계나 과학적 접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서 신중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오차범위 내의 접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대선이 아니고 이게 총선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의 인물이랄지 그다음에 마지막 어떤 이상한 이익단체도 아니고 뭐 축구협회 하나 축구 동아리 하나도 수십 개의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수백 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총선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몇 개가 뭐 이쪽으로 갔거나 이쪽으로 가면 5개가 이쪽을 잃으면 5개가 이쪽이 얻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은데. 그 정통 기자 출신으로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고 예. 분석하는 거 저는 이제 타당하다고 보고요. 예. 다만 제가 이제 경험칙으로 좀 보면 이렇습니다. 예. 우리가 일주일 전까지 접전 지역 그리고 혼조세, 박빙 지역을 많게는 한 50개 그리고 적어도 40개 정도 된다. 오늘 동아일보 이제 보도 보셨겠지만 이제 접전 지역이 한 30개로 줄어들었다고 나옵니다. 예. 자, 그 이유는 결국 거기서도 뭔가 승패가 결정났겠죠. 그러면 빠져나온 10개에서 20개는 뭐냐?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하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우세하겠느냐? 경향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좀 더 우세하겠죠. 예. 그 30개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경험칙은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박빙 상태의 지지율에서 우위가 대체로 결정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니까 결국에 끝에 가서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30개 중에서 20대 10이지 않습니까? 결과도 20대 10일 가능성이 높지. 30개 중에서 갑자기 29대 1이 된다거나 1대 29가 되는 상황은 저는 선거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귀가 얇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결국 100석이라는 기준으로 예. 넘어서느냐 못 예. 미치느냐 이제 이런 상황으로 저는 이제 보기 때문에 예. 결국에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결국 이제 의석수로 드러날 건데 그러면서 저는 200대 100의 게임이 확고하다 이렇게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